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국제보상운동 기록물들을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제보상운동의 세계화는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할 때 유네스코에 우리가 약속한 내용입니다. 국제보상운동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제보상운동의 정신을 세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에게 알리는 수단이 현재 세계적 문명적 전환의 일종의 큰 흐름인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제 발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많은 외국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한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서여진 수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국제보상운동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 저는 한국 그리고 특히 대구가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앞에서도 다 이 말했듯이 이것이 단순히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서비스를 하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액세스 시키는가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보상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9세기 말 전 세계가 제국주의 즉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만 제국주의 하나의 방법은 많은 부채를 식민지 대상국들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구실 삼아서 제국주의화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일본으로부터 당시에 상당히 많은 국채를 빌려왔습니다만 그 국채가 빌미가 되어서 식민지가 되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이 1907년인데요. 이때 대한민국 시민들 혹은 국민들은 이 국채를 갚기 위한 아주 세계사적인 운동을 벌입니다. 그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1895년 서울의 사진입니다만 이 보면 서울의 당시 전경이 나타나고 광화문도 있고요, 건정전 모습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19세기 말 조선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국채를 시민들이 혹은 국민들이 당시의 국민들이 갚고자 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한국에 부과한 국채의 양은 1년의 예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1년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갖고자 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국제보상운동입니다. 옆에서 보는 사진은 19세기, 20세기 한국의 그 여성 엔터테이너입니다. 한국은 저걸 기생이라고 합니다만 짐작하시다시피 이 기생은 사회적으로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이런 기생까지 포함해서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국제보상운동의 주도는 당시에 그 상위 계급 그리고 당시 지식인들이 주도했습니다만 실제로 강력한 원동력, 강력한 에너지는 사실상 이런 당시의 기층민중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지까지
돈을 모금을 해서 국채 보상하는데 보태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들이 모여졌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전 한국에 번졌습니다. 일본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고요. 그 위협의 결과 일본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국채보상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1년 혹은 2년 후에 국채보상운동이 일본의 방해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한국의 역사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국채보상운동과 똑같은 형태의 운동이 90년 후 1997년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게 전 세계가 주목한 금모기 운동입니다. 1997년은 아시아 전반이 외환위기라고 하는 이른바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위기의 핵심적 요인은 외국 자본의 유출의 문제였습니다만 이 외국 자본 유출에 대응해서 당시에 시민들이 집에 있는 금부치 혹은 여러 가지 달러, 하드 커런시 이런 것들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금모기 운동입니다만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당시에 똑같은 기층 시민들 민중들이 집에 보관한 이런 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액세서리나 혹은 여러 가지들을 자발적으로 기부해서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국채보상운동의 재현인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시민적 책임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운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국채보상운동을 등재할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은 시민적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인정받았습니다만 이런 시민적 책임에 의거한 이런 운동들이 국채보상운동에서 비롯되어서 외환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21세기 세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정신들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계 시민과 알리고 공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기록물들의 내용인데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좀 어려야 생각합니다. 지금 밑에 나타난 이것이 국채보상운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당시에 만들어진 매니페스토입니다. 보시다시피 국한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운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포고문들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습니다. 저 안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국채를 갚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흔적들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습니다. 영수증도 있고요. 또 참여자 명부도 있고요. 또 이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연락하던 편지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이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을 당시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과정들 그리고 재판 과정들 이런 내용들 일본의 대응과 관련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등재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채보상운동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는 언론의 역할입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 시민 그 당시에 국민들에게 알려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세계사적으로 아주 드문 언론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언론 캠페인들의 내용들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유네스코에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을 등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반쪽입니다. 아주 당시 대한민국 민국을 커버한 것은 아니고요. 남쪽에서 발굴된 국제보상운동의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직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북한의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다시피 북한과의 접촉이 상당히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이른바 상당히 변동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 자료를 발굴하는 노력을 열심히 했고요. 또 저희들은 북한에 이 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소 혹은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자료를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과 여러 가지 대화를 북한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 동아시아의 평화의 문제와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가 저희들은 이런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동아시아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중근이라고 하는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한국의 히어로입니다만 이 한국의 히어로가 이야기한 동아시아 평화라고 하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안중근 의사의 그 정신이 저희들은 국제보상운동에 녹여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 국제보상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영웅적 행위를 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적 수준에서는 북한과의 협력과 북한과의 이 문제와 관련된 지속된 협력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21세기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안중근 의사가 처형되기 바로 직전 몇 분 전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또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저희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세션에 경북대학교 김경남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줄기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공간적으로는 라키비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라키비움은 도서관과 아카이브와 도서관과 뮤지엄을 합쳐서 된 것이고요. 이것은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전 세계적 어떤 흐름입니다. 이게 라키비움의 지향입니다. 이 라키비움의 지향은 여기 보시다시피 철저하게 유저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도서관이든 최근에 박물관이든 앞에서도 이야기되었던 공급자 위주의 공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저 베이스의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디지털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시민적 가버넌스 구조에 의해서 시민적 참여의 방식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라키비움을 지금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최근의 기술적 흐름 또 최근의 그 문명적 흐름인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구현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는 살아있는 공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아카이브라고 하는
박제된 유산들을 단순히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교육 공간으로서, 혹은 또 학습 공간으로서, 혹은 또 여러 가지 공간의 의미를 가지는 이런 형태의 철저하게 참여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도서관의 형태를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커다란 흐름들을 라키뷰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공간적으로는 라키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라키뷰의 위치는 지금 이 국채보상공원입니다.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심에 국채보상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국채보상 메모리얼 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합문화공간 혹은 라키뷰움을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라키뷰움 속에는 이런 이그지비션 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뮤지엄 샵도 있고요. 또 아카이브도 있고 또 이런 도서관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하는 아까 우리 탐이 말씀하신 상당히 오픈된 도서관 공간이 있고 컨퍼런스를 열 수 있는 컨퍼런스 홀이 있고요. 그리고 휴식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또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세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일종의 상징적 공간도 만들 예정이고요. 또 연구소도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공간적 구성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다양한 전시 공간도 있고 컨퍼런스 홀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뉴욕에 있는 주이시 뮤지엄입니다. 주이시 뮤지엄은 지금 저기 나오지를 않습니다만 옛날의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결합한 아주 대표적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옛날의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옛날의 뮤지엄이고요. 이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아카이브입니다. 이 옛날의 뮤지엄과 이런 새로운 아카이브를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지금 주이시 뮤지엄이 베를린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벤치마킹 모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앞에서 보여드린 이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새롭게 연결해서 아주 세계적인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저희들이 만들 생각이고요. 이것은 지하의 모습입니다만 이 지하라고 하는 것은 주시들이 가지고 있는 슬픈 기억들을 상징하고 이것이 밖으로 세계로 알려내는 방식의 이 상징을 지하 공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상징들을 활용해서 공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보는 외관이고요. 저희들은 이런 형태의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메모리얼 홀과 지금 중앙도서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서 이런 형태의 도시의 대표적 벤치마킹 혹은 또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구성이고요. 물론 이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전시의 실질적 내용들, 수단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돼야 됩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저희들 지금 현재 작업이고요. 현재 작업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작업은 메타데이터 확보하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한 그 자료들의 메타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고 이 모은 것을 어떻게 디지털 서비스할 것인가는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1년 혹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디지털 서비스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대구가 이 디지털 문명을
리딩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에 있는 여러 대학들과 디지털 휴머니티스와 관련된 세미나도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일부는 디지털 휴머니티와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대구라는 도시가 디지털 문명의 전환의 핵심적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원래 메타데이터 구축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의 문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토리텔링의 문제,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의 문제들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이고요. 2021년 정도가 되면 저런 공간에 디지털 서비스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서 대구 시민들 혹은 전 세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국제보상운동의 디지털을 통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우선 대구라는 도시가 세계 최대 수준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환경, 그리고 경북대학교 혹은 계명대학교, 대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수한 대학들의 기술적 역량을 결합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원형의 프로토타입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아카이브는 철저하게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접근을 100% 충족시키는 LOD 기반의 실질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 액세스의 문제를 제대로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향이고요. 또 이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이니시티브, 시티즌스 이니시티브를 최대한 접합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특히 어린 아이들 혹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디지털 서비스의 방향이나 내용들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 또 이런 역사적 어떤 내용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지역 대학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이것을 소재로 해서 이 대구가 디지털 휴머니티스의 연구 도시로서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 대학들과 지금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저희들이 좋은 라키비움, 그리고 이 국제보상운동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이 대구라고 하는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디지털 휴머니티스를 이 지역이 제대로 전 세계적 리딩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